네, 첫 번째 주제는 혼란의 검수완박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 어제 법안 심사 중에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져서 파행이 됐었는데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적개라는 표현 때문인데 양측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의 의원에게 적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성연이고 선배인 동료 의원에게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를 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샌드레이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르지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말씀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에게 말할 수 있는 태도냐 이런 말을 지금 저게가 제가 전주의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채널 A 사건을 건데. 저게 일단 유상범 의원의 주장으로는 사람을 가리킨 거다라는 주장이고 최강욱 의원의 주장은 아니다. 태도를 가리킨 거다라는 주장인데 뭐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 신경전이 거세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저 개는 어입니다. 어이. 네.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많잖아요. 예. 네, 많은데 지금 이제 법사위 논의를 사실은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되는 것이지 평상시 같았으면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사과를 하라 또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저렇게 입장을 가지고서 뭐 아전 이수식으로 해석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죠. 지금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마 이런 말들을 가지고 아마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진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죠.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과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말싸움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모욕적인 이제 예. 언사로 이제 이렇게 서로 시시비비가 걸렸을 때는요. 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계속 만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평소 태도가 어떻게 보면 전주의 의원이 설사 이게 오해라고 할지라도 저건 나를 향해서 저 비아냥거리는 말투구나.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성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민주당 의원들은 페미니즘을 자처하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자기네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내가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죠.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낮춰보는. 시간 끌기 위한 건 없다. 아니 시간을 끌는 방법이 이렇게 한다고 시간 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시간을 끌겠습니까? 하루가 날아갔잖아요. 어떻든. 아니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최강욱 의원님은 평소에부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너 좋으시던데. 아니 근데 매너 좋으신 좀 분이던데. 거치시잖아요. 아 그래. 그건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한미를 한번 들어보려고 매너는 좋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했고요. 일단 제 사실 관심은 이 부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부터 이번 주말부터죠. 열흘 동안 원래 미국과 캐나다를 가기로 했었는데 입장문을 내고 보류했습니다. 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는데 뭐 저거죠. 검수완박 법안이 올라가 있는 이 중요한 시국에 사회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행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일단 평상시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님 자세와 태도를 볼 때는 예. 아마 뭐 다른 사람들은 저 아마 사회권을 넘기고서 아마 일정대로 해외 나가실 거다 이렇게 많이들 보던데 저는 이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안 가실 거다 아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박병석 의장님 평상시에 이게 저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로 미뤄볼 때 이거를 그냥 냅두고서 해외를 나가신다.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캐나다, 미국 일정을 이제 보류를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가지고서 이제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해석은 그거죠. 박병석 의장이 직접 사회권을 보면서
자 이거 논란이 많은 법이니 여야가 합의해라. 네. 지난해 이른바 언론개혁법 때 그렇게 주문했었잖아요. 네. 그럴까봐 지금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아마 박병석 의장님은 아마 끝까지 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아마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거든요.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중재법하고는 또 성격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이 문제는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고 더더구나 윤석열 행정부가 5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의 역사적 성과가 있는데 그것이 20년 전으로 후퇴한다는 것을 박병석 의장도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이전에 의장이 되시기 전에도 기소하고 이게 수사를 분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마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요. 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지금 온 국민과 그다음에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외유를 나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 있잖아요. 지금 미국, 캐나다 일정이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 일정보다 나라가 이 중차대한 시기인데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혹시 이런 지나가는 얘기가. 길에 벚꽃만 있었어도 벚꽃 구경한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거 이제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나는 길에 그 벚꽃.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요 엄청 부담이 되는 지점이에요.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 이 법안에 대해서 뭐 통과를 시킬 건지 안 통과시킬 건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저는 그 지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저를 보고 말씀하시면 텔레비 화면에 더 잘 나옵니다. 아, 네. 제가 투샷이 지금 처음이라서. 보면 투샷이 저렇게 잘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 컷이 나오거든요. 이래 보는 게 화면에 잘 나오고. 역시 저거 어떻습니까?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물론 그런 출장에 대한 부담도 한몫을 했겠지만 사유권을 갖게 될 경우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할까요? 아니면 방금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합의를 요구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4월에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이다. 상정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정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요. 바로 이런 순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사실은 국가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그 당적을 버려라 국회의장한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국회의장인 지금 박병석 의장은 그 친정인 민주당 그 민주당의 그 입장에 동조할 거다. 물론 그 전에는 여야가 합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노선에 있어서는 상정할 것. 그럼 이거는 뭐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저희들- 명약관화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들 프로세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성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정교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시간표상으로는 4월 안에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 가지고 형사사법 체계를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꾸는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제가 수차례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요즘에 그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 씨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당시에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선의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아마 그러면서 나라를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피해를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국민들한테 다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소위 말하는 권력 있고 빽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막장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서두르나. 그러면 결국은 그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후보 보호하려고 이러는구나. 결국은 답이 그겁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는 이제 검찰 출신이시라 검찰에 애정이 많은 건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소송법이 말하자면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헌법 어느 구절에 검사의 어떤 수사권과 관련된 구절이 단 한 구절이 없고 다만 영장 청구에 관한 이 구절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걸 가지고 수사를 전제로 한 영장 청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틀리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역사적 기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될 때 이때 장기적으로 기소 권한과 수사 권한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이 말하자면 부패한 권력자들이 덕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이 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전직 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가지고 하면 빠져나갈 길이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으면 수사기관에도 로비해야 되고 이 기소기관에도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죄자가 빠져나갈 길이 이 두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에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최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기세요. 35만 건의 6대 범죄 길다고 생각하시면 자르고 경찰 수사가 했는데 이 중에 경찰이 이미 35만 건 중에 늘 역사적인 34만 얘기를 건을 다 하고 해주세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공백이라든지 권력자들이 덕을 본다 이 말씀은 사실과 틀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늘 기시니까 중간에 제가 잘라주세요. 제가 검사를 했지만 제가 국회의원을 2번을 했는데 국민이 먼저이지 검찰이 먼저이겠습니까? 그거는 저를 모욕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형사소송법의 역사, 헌법의 역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검사였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했겠죠. 의원님보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헌법에 정신이 있어요.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단순한 수사기관도 아니고 단순한 법률적 기관이 아니에요. 법률기관이면서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답답해? 빨리 검찰 보고 수사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래도 수사를 검찰한테 맡겼을 때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우리 국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으면 이제는 경찰에만 고소장을 내고 고발장을 내고 전민기 최고도 엄청 기신데 검찰의 고소 고발장을 빼앗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국민의 선택권을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지고 그 입법으로 뺏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서 그 선택권 뺏는 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을 밝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억울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장 써가지고 검찰청에 가면 검사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바로바로 수사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경찰은 그럼 바로바로 수사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어떤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선택권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원천 봉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미 경찰이 대한민국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한 1,600만 건의 경찰이 이제 형사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합니다. 1,600만 건. 이건 뭐냐면은 검찰과 경찰이 하고 있는 전체 형사 사건의 99.2%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검찰은 0.6%밖에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0.6%가 그다음에 6대 범죄. 보세요. 그러니까 6대 범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대 범죄를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민주당이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줬잖아요. 다 빼앗고. 근데 왜 그것마저 다 빼앗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 아니고 빼앗는 우리가 거죠. 형사소송법을 70년 전에 제정할 때 장기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9년도에 1차 검찰 개혁을 할 때 그 과도기적 형태로 6대 범죄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과도기적 형태의 개혁에 머물게 될 경우에는 이 과도기적 형태의 개혁 성과조차도 윤석열 행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20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완결시켜야 되겠다. 완결시키는 검찰 개혁은 전 세계적 추세인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세계 표준인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저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경 수사 안박 얘기를 경찰은 많이 들었는데 기소는 검찰이 혜택은 국민이 이것이 개혁의 아니 요체다 이 말씀을 지금의 검찰이요. 지금의 검찰을 망가뜨린 게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에요.
세상에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할 때는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사검사 한동훈에 대해서는 좌천시키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행태를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성과 그다음에 정권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조용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그걸 검찰-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분풀이 하듯이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도 그만두지 않고 정치한다고 나와버리고 아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쫓아냈잖아요. 되면 결과적으로 왜 징계를 중립을 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당선자입니다. 예로 들면 이미 저 징계 아니, 근데 처분에 잠깐 대해서 제가 아니, 의원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왜 징계를 하려고 그럼 지금 했어요?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안 합니까 지금? 지금 정호영 아니, 당선자, 무슨- 정호영 당선자 아니 왜- 검찰에 지금 내정자 수사권 왜 다 수사 안 빼앗는다 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6대 지금은 있지 범죄. 않습니까? 아직 아니죠. 있지 않습니까? 6대 범죄만 남겨놨잖아요. 그 네. 6대 범죄 안에 정호영이 안 들어가요. 자 보세요. 왜 빼앗았냐고요. 6대 범죄를 그러면. 6대 범죄가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게 한 전국적으로 35만 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35만 정호영 건.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그러니까 하시지 말고 35만 건이 되고요. 이 중에 경찰이 이미 34만 건을 하고 검찰이 불과 10,000건밖에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정호영 내정자에 대해서 왜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딸이 되는 아니, 조민양에 그러니까 대한 그때는- 의혹이 나오고 그때 그때는 바로 아니,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섞어서 얘기하시면 네. 안 돼. 그때는요 검찰의 수사권이 있었고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고 6대 범죄만 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호영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없어요. 수사권이 다 빼앗았잖아요. 아니, 6대 범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 그렇죠. 공직자, 예. 공직자도 현재는 정호영 아니기 부분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경북대학교 그러면- 병원장은 공직자입니다. 아니 경북대 병원장은 공직자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경북대학교의 이런 와중에 교직원은 6대 전부 범죄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지금 수사를 그러면 고소 고발을 빨리 하세요. 이미 검찰에.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소 검찰에 고발 또 돼 수사를 고발이 돼 해야 있습니다. 되는 거지. 고소 고발이 돼 그래 있고. 우리가 수사를 방해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니 민주당이 검찰이 어떻게 살아있는 했어요?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아니, 윤석열 살아있는 당선자와 조국 전 장관에 장관 대해서- 내정자들 아닙니까?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 조국 수호 집회했잖아요. 조국 수호대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정호영 수호대 안 만들고 정호영 수호 집회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재수 의원님은 그 당시 조국 전 장관 예. 청문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지금하고 말씀해요?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아빠 찬스라고 조국 전 장관은 장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사실 그런 이야기는 검사한박 안 했죠. 토론을 왜 전재선님, 얘기 안 하셨어요? 정민희 최고위님 잠시만요. 검사한박 토론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뭐 하겠다는 검사장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두 분이 나중에 날짜를 잡아서 검사한박 법안을 하나하나 놓고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러면 나를 전재선님 괜찮으십니까? 뭐저 괜찮습니다. 아유. 예.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따로 잡도록 하고요.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검찰개혁 검수완박이라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도 계속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 시간을 잡곤 하는데 나중에 나를 잡아서 좀 더 네. 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안건 조정위에 넘어가면 이 지금 관련 법안이 넘어가면 90일 동안 최장 조정을 해야 돼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소속 양항자 의원을 이 법사위에 사보임을 시켰는데 양항자 의원이 최근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 사법체계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되고 그래서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에 넘어가서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에서 양항자를 사보임을 빼는 해야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예, 사보임을 또 해야죠. 근데 저게 지금 근데- 양향자 의원이 직접 작성한 문건인지 아닌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오늘 오전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네. 인터뷰에서 네. 양항자 의원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아, 그런 오전 언론에서 많이 양항자 의원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지만
양항자원이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락이 있어서. 그 예. 국회의원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본인의 소신껏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거 못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홍근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 대안을 마련해 놨다. 예. 결국은 이 사람을 빼고 또 권은희 의원을 넣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맨날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소신과 그런 걸 지켜야지 또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결국 줄 세우기거든요. 빼고 다른 사람을 넣고. 그러면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나오는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예. 속보가 나왔는데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조금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가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무소속이 왜 탈당을 했나요? 무소속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양항자원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멀쩡히 있던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네. 무소속이 됐고요. 아. 지금 뭐 추가 기사가 좀 나와야 되긴 할 민영배 텐데. 의원을 안건 조정위에 사보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에다가 무소속은 야권으로 들어가니까 예.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네. 무소속 야권 의원이 돼서 예. 안건 조정위에 들어갈 수가 예.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이건 완전 꼼수지요, 그러니까 꼼수. 이제 좀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젠틀하신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 예. 같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무리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열리게 되면은 180석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이제 172석이다 보니까 예. 무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뭐 이래저래 정의당도 해가지고 있어야 되고. 180석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조금 좀 무리해 보이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좀 무리해 보이나 그러나 이제 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이 검찰 아니 개혁을 무리해 했는데 보이나 불가피하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1차 이제 검찰 개혁을 했는데 이거를 수사 기소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완성을 시키려면 결국은 5월 9일까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무리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민영배 의원은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안건 조정위에서 무소속 몫으로 역할을 들어가기 예, 위해서 근데,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 의원은 171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제 이 개혁에 대한 절박함이 이제 민주당에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태까지 그 검찰에 대한 그 보복을 복수 심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양심적인 양양자 의원님 같은 분은 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꼼수를 피워가지고 세상에 멀쩡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을 나가라 그래갖고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이 토의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건 그러면 아니고 그럼 나가라고 해서 나가죠. 본인 의사를 그게 묻고 무슨- 그렇게 하게 아니 여기서는 민주당 솔직해 주셔야 돼요. 아니 본인한테 물어보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동의하냐 그렇게 해서 나간 거지 나가라 그런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그냥 나갑니까? 그렇지는 아니 그거를 않죠. 본인의 무슨 의사로 그걸 의사 다 나갔겠어요. 물어보고 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의사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혁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니 개혁을 위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국회의원이 꼼수를 피워가면서 개혁을 해요. 지도부가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거였으면 양양자 의원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러면 그렇지 양양자 않죠. 의원이 소신껏 이렇게 하면 내버려둬야지. 그러니까 왜 또 민주당 국회의원을 또 무소속까지 그러니까 내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련 얘기는 이제 의석수가 전재수 충분치 의원이 의원님, 국회는요, 다 자유롭게 들은 것 같고요. 예. 자유롭게 토론해야 되는데 왜 토론을 저희들이 이 자꾸 막아요? 당론을 정하는데 3시간 30분 동안 토론했습니다. 3시간 예, 30분 동안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을 네, 한 야당을 너무 무시하지 네. 마세요. 겁니다. 여당도 너무 무시하지 네, 마세요. 민영배 의원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데 안건 조정위원으로 이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회부되면 90일간 논의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숙려 기간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에 본회의 안건에 상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조정위는 민주당 3명, 그다음에 야당과 무소속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안건 조정위를 끝내려면 과반을 해서 고만 우리 숙려 기간 끝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분의 그래서 2의 찬성. 3분의 2의 찬성으로. 예. 그래서 이제 4명, 민주당 3명에다가 무소속 1명이 찬성하면 되잖아요. 3분의 2입니다. 이 자리에 원래 양항자원을 넣어놨는데 양항자원이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그렇습니다. 변신해서 예. 그 자리를 채우러 가는 것으로 현재 아주 가능성 높게 추정이 됩니다. 예. 속은 민주당이고 겉으로는 예. 무소속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영배 의원 얘기를 좀 정리됐고요.